안녕하십니까. 안세계브랜드 대표 황정혜입니다. 오늘 제 591강은요, 사업자들 간에 주고받는 수행계획서의 어떤 주의점, 방법, 이걸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누구나 다 전자수행계획서 발행하죠. 특히 모든 법인 3억 이상의 개인들. 발행 시점은 제의 공급이지도 않지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 안세정장은 이번 12월 14일자 내지에 이렇게 원전이 있어요. 내지에 원전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뽑아놨어요. 될 것 같고, 자, 한번 이걸 쭉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자수행계획서 발행은 모든 법인이고, 또 작년도 2018년부터 이제 개인 연매출 3억 이상에 대해서 전자수행계획서 발행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죠? 발행 시점은 재화용역의 공급일, 또 아니면 소유권 이전이나 장소 이전과 같이 어떤 재화용역에 대한 합법적 권리가 상대방한테 이전된 날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거래대금의 수금일자가 아니고 실제 인도일자, 인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쭉 거래가 일어날 때 한 달에도 여러 번 매일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는 1개월 단위로 거래의 그 합계를 발행을 해서 그걸 합계 발행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편의상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보통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를 위해서 매출자가 매입자와 매입세 공제를 잘 받기 위해서 합법적 거래 생계안서를 작성해 줘야 되고, 또 그것을 잘 매입세 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얘기죠. 대부분 사업자들은 늘 통상 3개월 단위,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매출액이 매입보다 항상 많기 때문에 항상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 납부할 세액이 생기게 되게 마련이죠. 그래서 일부 이제 할 수 있지만 항상 플러스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분기별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매입이 매출보다 커서 마이너스 환급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환급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환급이 되면 세무서에서도 이 회사가 왜 갑자기 매입이 매출보다 더 많지 하고 이제 의심을 하게 돼서 그 부분 항목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특히 분기별로 원부자재를 갑자기 일시에 과다 매입한다든가, 특정 기간에 매출이 부진하다든가, 아니면 그때 건물이나 기계상에 투자가 이루어져 가지고 종결되는 경우도 당연히 매입이익이 매입출세액보다 많게 되기 때문에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데, 이런 사유들은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거래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재화 인도일 이렇게 보고, 또는 재화와 상대방한테 이용 가능일, 또 중간지급 조건의 경우는 많은 그 조건이 성취된 날, 장기 할부의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 또 완성도 기준은 이제 완성 기준을 확인해서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한 날, 또 계속 검침일의 경우는 이런 전기 가스의 경우는 매월로 검침일로 서로 약속한 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수출 선적일 등이 이렇게 거래 공급 시기가 돼서 그날로 매출 매입 생산을 수급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죠. 이렇게 매출 매입이 합법적으로 발행해야 되는데, 미발행을 하게 되면 전자수행계획서 미발행에 대해서 공급가액이 2%의 가산세가 있고, 확정시효 기일까지 지연 발급이 됐다. 발행은 됐는데 미발행은 아닌데 지연 발급이 됐다. 그러면 공급가액 1%의 가산세가 있고, 지연 수치, 매입자 입장에서도 지연 발행이면 또 지연 수치가 되기 때문에 0.5% 양방에 1%와 0.5% 가산세가 있고, 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도 0.5% 가산세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행계획서 주고받는 것은 쌍방 간에 굉장히 중요한 행위고, 서로 거래 신뢰를 확보하고, 또 쌍방이 매입세 공제를 제대로 받고, 또 거기에 가산세를 내지 않는 중요한 행위다. 그래서 서로 신중이고 정확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고맙습니다. 안세계브랜드 대표 박인종이었습니다.